김 부장을 좌천시키고 희망퇴직까지 몰아넣었던 사람, 바로 백정태. 그런 백정태가 다시 김 부장을 찾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간절한 태도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죠. 그는 이미 회사를 떠난 낙수에게까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었죠. 며칠 전 낙수가 찍었던 홀인원 기념사진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즐거운 순간을 담았던 그 사진이 시간이 지나자 화근이 된 것이죠. 최 상무가 말했던 경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그 말은 이제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 영업본부장들이 함께했던 골프 회동에 주목했고 이상함을 감지하자마자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낙수는 공황 증세로 하진 손에 이끌려 정신과를 찾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의사 고대룡 역시 과거 망진 프라자 사기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그 사실은 굳게 닫혀있던 낙수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었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말해도 괜찮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로 인해 낙수는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형 김창수를 찾아갑니다. 멀리 돌아 멀리 돌아. 어릴 적 마음에 깊게 박힌 응어리. 서로 말 못했던 감정의 실타래를 풀어내고 드디어 형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게 됩니다. 그날 이후 낙수는 형의 카센터를 자주 오갔습니다. 그곳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군가의 평가도 필요 없는 공간이었죠. 카센터 옆 세차장에서 낙수는 자신의 차를 직접 씻기며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듯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창수의 한마디가 낙수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세차 한번 해보는 거 어때? 낙수는 긴 고민 끝에 하진에게도 의견을 묻습니다. 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라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낙수는 세차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낙수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낯익었습니다. 백정태 상무. 낙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낙수야, 도진우 그 자식이 날 배신했어. 황태선 전무 쪽으로 붙었더라고. 부탁 좀 할게. 나 좀 도와줘 제발. 이번 한 번만. 백상무는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하자고 말합니다. 형이 부탁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동안 아무 연락 없다가 일이 터지자 찾는다는 것이 어이없었습니다. 이후 낙수는 정대리에게 연락해 공정위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잠시 낙수의 마음에는 흔들림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번 일에 기여하면 ACT로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과거 자신을 내쫓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 매달리는 모습이 우스웠죠. 더구나 도 부장이 황전무 쪽으로 붙었다는 말은 결국 백상무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노린다는 뜻. 그 시나리오만큼은 낙수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낙수와 백상무는 조용한 곳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백상무는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 말에서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조사 나왔어. 지난번 골프 회동 때문에. 도진우가 나한테 모든 책임을 씌우려 해. 황전무가 최상무, 윤전무까지 접촉한 것 같아. 나 혼자 뒤집었을 판이야. 해고에 벌금 형사처벌까지. 너도 조만간 공정위에서 부를 거야. 제발 내 편에서 증언해줘. 나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그는 조심스럽게 신용카드를 꺼내 낙수에게 건넸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서 내가 너 원하는 거 뭐든 들어줄게. 낙수는 그 카드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지금 저 매수하시는 거예요? 됐고 생각해 볼게요. 백상무는 연신 고맙다며 낙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낙수의 표정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습니다. 둘이 헤어진 뒤 낙수는 조용히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껐습니다. 방금 있었던 대화를 모두 녹음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전의 낙수였다면 덥석 미끼를 물고 깊은 수렁으로 다시 빠졌겠지만 지금의 낙수는 변하고 있었죠. 그리고는 그날의 기억을 하나씩 정리하며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실. 낙수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형광등 아래 그는 담담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낙수 씨, 지난 회동에 누가 참석했습니까? ACT에서는 백정태 상무 도진우 부장, 그리고 저 3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는 도진우 부장이 보이지 않네요. 낙수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에서 문자 기록, 내비게이션 주소, 블랙박스 오디오, 그리고 녹취록까지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진엔 없지만 당일 아침 백상무와 함께 도부장의 집에 들렀습니다.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오디오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죠? 백상무가 먼저 낙찰가 조금 올리더라도 충분히 감수할 만한 리스크라고 했고, 도부장은 옆에서 별도 계약 구조가 우리만 좋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라며 부추겼습니다. 또 백상무는 정부 입찰에서 새 회사가 협력하는 방향으로 얘기됐다고도 말했습니다. 며칠 전 저에게 매수를 시도한 대화도 녹음되어 있습니다. 조사관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없었습니다. 낙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퇴사한 상태고 회사와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이죠. 당시 결정권도 없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증언으로 기록됐습니다. 조사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백상무는 징계위 회부 후 직위 해제, 사실상 해고, 도부장은 3개월 감봉과 실적 보류로 사실상 좌천. 그날 이후 낙수는 다시 형의 카센터로 향했습니다. 작업복을 걸치고 고압수 트리거를 당겼습니다. 세차 물줄기 속에서 그의 과거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의 평가에 흔들리는 삶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낙수는 김낙수라는 이름만으로 자신의 손으로 하루를 닦아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새로운 인생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져도 결국 다시 일어나는 게 삶이죠. 낙수도 오늘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한 걸음을 내딛고 계신가요? 댓글로 같이 나눠봐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